그 여자가 노래 끝나고 어떤 남자한테 봉투를 받더라. 그 나이에 남자한테 뭐 받는 건 딱 봐도 뻔하잖아. 그 말은 처음엔 그냥 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소문은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조용히 봉투를 받는 걸 봤다. 그 순간 모든 노랫말이 멈춘 것 같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을 되뇌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혹시 그 소문 진짜였던 걸까? 그리고 결국 나는 그녀에게 묻지 말았어야 할 걸 물어버렸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녀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떠났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댄스 교실에서 만난 여자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문화센터 3층 라틴 댄스 초급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강당하는 나이에 비해 민첩한 사람들이 이미 반쯤 몸을 푼 상태였다. 강재호 67 구청에서 퇴직하고 햇수로 5년째. 아내는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떴고 그 후론 별다를 것 없는 나날의 반복이었다. TV, 시장, 밥, 낮잠.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가 싫었는지 동네 전봇대에 붙은 전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구청 문화센터 라틴 댄스 초급반. 음악과 함께 다시 청춘을. 청춘이라는 말에 웃음이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발끝을 잡았다. 첫 수업날 강당 문을 여는 순간 낯선 음악과 낯선 사람들 사이로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검정 바지에 하늘색 티셔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정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는 여자. 그녀는 다른 수강생들과 달랐다. 춤을 추지 않았고 말을 섞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교실 한켠에 자연스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가 말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누가 신청곡 골라볼까요? 순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멈칫하던 그때 강사의 시선이 그녀에게 갔다. 화영 씨는 어떤 곡이 좋아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전 다음에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전 다음에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다음에요. 그 말은 마치 이 순간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처럼 들렸다. 수업이 끝나고 신발을 갈아 신으며 재호는 생각했다. 춤도 안 추면서 왜 나왔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신도 처음엔 그랬다. 춤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집안에 적막이 싫어서 그냥 사람들 소리 들으려고 나왔던 것뿐이다. 아마 그 여자도 비슷할지 몰랐다. 다음 주 수업. 재호는 조금 일찍 도착했다. 여전히 그녀는 가장 안쪽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스텝을 밟지 않았다. 다만 음악이 흐를 땐 살짝 어깨를 흔들었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짧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예뻤다. 하지만 왠지 그 미소는 오래전부터 웃는 걸 연습한 사람 같았다. 진심이 아닌 것처럼.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재호는 그녀를 자주 찾게 됐다. 수업 중 그녀의 위치를 눈으로 먼저 확인했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 근처에 앉게 됐다. 말을 걸까 말까 혼잣말만 반복하며 두세 번 수업이 더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재호는 처음으로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가볍게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재호는 얼떨결에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교환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밤 혼자 끓인 라면을 먹으며 재호는 생각했다.
이 나이에 사람한테 설레는 기분이 또 있을까?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한 채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는 늘 첫 곡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그녀와의 첫 곡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댄스 교실은 여느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음악과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재호는 요즘 그곳에서 하루의 중심을 찾고 있었다. 춤이 목적은 아니었다. 이젠 무릎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팔도 쉽게 지쳤다. 하지만 그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유일한 이유. 윤아영. 그녀는 여전히 춤을 추지 않았다. 팔짱을 낀 채 한쪽 벽에 기대거나 강사의 말에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하지만 그녀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그 교실은 이상하게 단정해졌다. 화영은 말없이 음악을 듣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얼굴이 이상하리만큼 아름다웠다. 그날 수업 중 재호의 파트너가 갑작스레 결석했다. 강사가 화영을 힐끗 바라봤지만 화영은 여전히 작게 웃기만 했다. 오늘도 구경만 하실 건가 봐요. 강사의 농담에 그녀는 머쓱하게 미소 지었다. 재호는 그녀 옆으로 조심스레 걸어가 앉았다.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자리에서 비켜나진 않았다. 오늘은 첫 곡 어떤가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화영은 웃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전 아직 리듬을 못 잡았어요. 수업이 끝난 뒤 재호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혼잣말을 했다. 리듬을 못 잡았다는 게 춤 때문일까, 인생 때문일까.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점점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 왜 그리 조용한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묻고 싶어졌다. 그날 이후 화영은 재호가 다가와도 피하지 않았다. 둘은 함께 앉아 음악을 들었고 때로는 같은 타이밍에 박수를 쳤고 가끔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없었지만 그 사이엔 묘한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화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댄스 말고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재호는 뜻밖이었다.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져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화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슬퍼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그저 이해하는 사람처럼. 며칠 후 재호는 시장에서 반찬 2가지를 사며 2개씩 담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한쪽 봉투를 들고 댄스 교실로 향했다. 그날은 수업이 없는 날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화영의 모습은 없었다. 재호는 빈 강당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이 들고 온 봉투를 강당 앞 작은 벤치에 내려두었다.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언젠가 첫 곡을 고르게 된다면 그 곡은 당신과 함께 듣고 싶네요. 구청 문화센터 댄스 교실. 여전히 시간은 느리고 음악은 빠르게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었고 강재호는 어느덧 그곳에 발붙인 지 3달째였다. 수업은 똑같았고 사람들의 얼굴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 그건 윤아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춤을 추지 않았고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말은 길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길, 재호는 물을 사기 위해 매점 쪽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던 순간 강당 옆 비상구 계단 쪽에서 조용히 서 있는 2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화영,
그리고 낯선 남자 수강생. 남자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고 화영은 작게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무언가를 애써 말하며 끝내 봉투를 그녀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다. 화영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그 순간 그녀와 재호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정적. 화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재호는 무거운 물병을 든 채 말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며칠 뒤 그 소문은 슬그머니 교실 안을 떠돌기 시작했다. 저 여자 봉투 받았대. 춤도 안 추는데 뭘 받는 거지? 돈 좀 얹으면 다른 것도 해준다는 얘기 들었어. 요즘 저런 사람 많아졌잖아. 처음에는 속삭임이었고 그 다음은 뒷말이 되었고 결국엔 시선이 되었다. 재호는 그 모든 걸 들었다.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처음엔 부정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화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시끄러워졌다. 그날 밤 재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셨다. 화영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왜 고개를 숙였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생각이 꿈틀거렸다. 혹시 정말 그런 건가? 그녀의 조용함이, 그녀의 거리감이, 그녀의 다음의 여가 이유 있는 거짓은 아니었을까? 며칠 후 수업에서 재호는 결국 묻고야 말았다. 수업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화영이 조용히 신발을 갈아 신을 때였다. 화영 씨, 그날 그 하얀 봉투 혹시 무슨 부탁을 받은 건가요? 화영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띄게 표정이 굳었다. 재호는 말끝을 망설였지만 이미 물은 쏟아지고 있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오해할까봐. 혹시나 해서. 화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해하셨군요. 그녀는 신발을 다 신은 뒤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날 받은 건 어머니 병원비 대신 낸 거 돌려받은 거예요. 부탁도 조건도 없었고요. 그녀는 한 발자국 걸었다가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그동안 조용히 다가와 주셔서 고마웠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댄스 교실에는 음악이 흐르지 않았지만 재호의 머릿속엔 끊임없이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다. 그건 실수의 리듬이었다. 그녀가 떠난 이후 강재호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마다 교실 한쪽 늘 그녀가 앉던 자리를 먼저 바라보게 되었다. 의자 위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가방을 내려놓던 소리, 물병 뚜껑을 조심스레 여는 손짓, 음악이 흐르면 어깨를 살짝 흔들던 작은 리듬까지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녀만 없었다. 문화센터 강사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녀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재호는 파트너와도 춤을 맞추지 않았다. 혼자 움직였고 박자를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탓하진 않았다.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멍울이 그 어떤 말보다 먼저 마음을 눌렀기 때문이다. 밤이면 재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연락처엔 그녀의 이름조차 없었지만 괜히 메시지함을 열어보는 일이 반복됐다. 그녀가 남겼던 마지막 말. 조용히 다가와 주셔서 고마웠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문화센터 강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화영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재호 어르신, 죄송해요. 본인이 먼저 원치 않으신데요. 댄스 교실도 당분간은 쉬시겠다고. 당분간. 그 말은
사실상 끝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재호는 고작 3개월치 수업장을 꺼내 펼쳐봤다. 첫 수업에 적어둔 그녀의 이름, 둘이 처음 나눈 짧은 대화, 다음에요라는 그녀의 대답 옆에 자신이 썼던 작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기다려본다. 그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다 펜을 들어 조용히 한 문장을 더 남겼다. 이번엔 내가 먼저 신청해 볼게요. 다음 수업날 강당엔 여전히 웃음소리가 퍼졌고 음악은 빠르게 흘렀지만 재호는 느리게 움직였다. 혼자 앉은 그의 앞에서 강사가 말했다. 오늘 신청곡 누가 해보실래요? 정적이 흘렀다. 재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네, 어떤 곡으로 할까요? 재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녀가 늘 듣기만 하던 그 곡. 오늘은 그 곡으로 부탁합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곡은 언제나 그녀가 리듬을 타던 노래였다. 춤은 없었고 파트너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재호는 그녀의 빈자리에 시선을 고정한 채 혼자 스텝을 밟았다. 느리고 서툴고 때론 흔들렸지만 그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누군가는 말없이 먼저 고백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도 재호는 혼자 음악을 들었다. 문화센터의 라틴 댄스반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에게 남은 유일한 리듬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춤도 추지 않았고 사람들과 웃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그녀가 들었던 음악을 귀로 흘리며 속으로 부르고 또 불렀다. 화영 씨. 그녀의 이름을 이제는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며칠 후 재호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집 근처 병원에 들렀다. 오래 기다리던 중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책을 읽던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었다. 그녀는 아니었다. 하지만 낯이 익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재호는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윤하영 씨와 아시는 사이신가요? 여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화영이요? 아, 혹시 댄스 교실에서 뵌 분인가요? 화영 언니가 그쪽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재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화영의 친구였다.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분이고 때때로 화영과 저녁을 함께 했다고 했다. 요즘은 얼굴 잘 안 보여요. 댄스 교실도 관뒀다고 하던데.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사실은 화영 언니, 어머님 요양원에 모시느라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쪽 이야기 몇 번 했어요. 제 이야기요? 네. 그 사람은 이상하게 조용히 다가오더라. 그리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더라. 그런 얘기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멀게 느껴졌고 동시에 너무 가까운 울림이었다. 그날 밤 재호는 자리에 누워 처음으로 그녀의 집 앞을 상상해봤다. 작은 반지하일까, 햇볕 드는 옥탑방일까, 딸 이야기를 했던 그녀의 목소리, 생활비 때문에 나왔어요 라며 웃던 말투가 귀 안에서 맴돌았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왜 그렇게 쉽게 물었을까? 왜 그녀가 꾹 참고 버틴 자존심을 내 말 하나로 무너뜨렸을까? 다음 날 재호는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 강사에게 다시 부탁했다. 전화번호까진 아니어도 그녀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장의 메모라도 괜찮습니다. 강사는 잠시 망설이다.
메모지를 꺼냈다. 한번 제가 전달해 볼게요. 확답은 못 드리지만요. 재호는 펜을 들고 단 한 줄만 적었다. 신청곡, 아직 당신 순서 남아 있어요. 그 메모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재호는 매 수업마다 음악이 시작되면 그녀의 자리를 먼저 바라봤다. 빈자리. 하지만 이제는 텅 비어 보이진 않았다.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하루 종일 하늘이 흐렸다. 기상예보에선 소나기라고 했지만 구름은 하루 종일 비를 품고 있는 듯 했다. 강재호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런 날엔 괜히 비를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기에 젖은 거리,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 그 속을 걸으면 생각도 감정도 조금은 씻겨나갈 것 같아서 그는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다. 시장 뒷길을 따라 이어진 작은 골목, 한쪽 구석엔 조그만 건물 하나가 서 있었다. 한빛요양원.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곳 앞 벤치에 앉은 한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는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여자는 얇은 우비 하나를 걸친 채 요양원 창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우비 너머로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였다. 윤아영. 재호는 걸음을 멈췄다. 숨이 가빠졌다. 말을 걸어야 할까? 그냥 돌아서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려는 찰나 화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요양원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다. 그 순간 재호는 움직였다. 화영 씨.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다. 비 맞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눈가에는 놀람도 원망도 웃음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재호는 우산도 없이 그녀 앞에 섰다. 모르려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둘 사이엔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재호가 입을 열었다. 그날 정말 미안했습니다. 화영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전 익숙해서요. 그런 말. 아니요. 그런 말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날 이후로 전 매일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화영은 작게 웃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다들 그 눈빛이었어요. 단정하고 확신에 찬 눈빛. 그게 더 미안했어요. 그걸 제 눈에서도 보게 만들었으니까. 비가 점점 굵어졌고 재호는 우비를 벗어 그녀 어깨에 걸쳐 주었다. 요양원 문 앞에 뭐 놓으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던 카스테라요. 이젠 삼키진 못하지만 향이라도 맡게 해드리려고요. 그 말에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잠시 후 화영이 말했다. 그날 메모 받았어요. 재호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화영은 이어 말했다. 신청곡, 아직 당신 순서 남아 있어요. 그 문장,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돌아올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 무너질까봐.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당신이 말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게요.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손끝으로 우비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음 주 수요일 문화센터 그 시간. 아직도 그 수업 하죠? 재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젖어 있었고 조금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엔 미지근한 체온이 있었다. 그날 비는 오래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젖은 걸 느끼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재호의 마음은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다. 구청 문화센터 3층 강당. 수요일 오후 2시. 그 시계가 움직인 지 벌써 넉 달째였다. 강재호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도착해 한쪽 구석 그녀가 앉던 자리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기라도 할까봐 먼저 가서 가방을 올려두고 그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됐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하늘 아래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윤하영.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 강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수십 개의 눈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향했지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재호가 비워둔 그 자리를 향해 조용히 걸어왔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교실 안의 음악은 이상하리만큼 천천히 들렸다. 같은 템포, 같은 리듬인데 마치 박자가 느려진 것처럼 둘만의 시간이 따로 흘러갔다. 재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자리에 앉아 작은 물병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그녀는 그 물병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의 그것과는 달랐다. 어딘가 한 겹벽이 거친 듯했고 조금은 힘이 빠진 표정이었지만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오늘도 강사는 마지막 곡의 신청자를 찾았다. 재호는 손을 들지 않았다. 화영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날은 강사가 둘을 향해 먼저 말했다. 두 분, 오늘은 같이 추실래요? 모든 시선이 쏠렸지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화영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둘은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갔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라틴 댄스 중에서도 가장 느린 곡.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리듬이라 강사가 자주 설명하던 곡이었다. 그날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작은 스텝, 가벼운 리드, 어색함이 섞인 고요한 호흡. 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다. 많이 망설였고 오래 피했고 무너졌다가 다시 세운 용기였다. 그날 교실 안에 누구도 그 두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 이미 모든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다. 화영은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재호에게 말했다. 오늘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재호는 웃었다. 오늘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문화센터 옆 작은 커피숍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화영은 오랜만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마셨고 재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가 웃을 때 눈가가 주름지며 떨리는 걸 보며 그는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 흘려보내지 말아야겠다. 그건 춤보다 더 섬세한 사랑의 첫걸음이었다. 구청 문화센터 3층 강당. 그날따라 햇살이 강당 바닥에 깊숙이 내려앉아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하지만 유난히 따뜻했던 수요일 오후였다. 윤하영은 교실 문을 열며 잠깐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햇살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걸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워져 있었고 강재호는 여전히 먼저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있었다. 이제 제가 먼저 와야겠네요. 화영이 말했다. 재호는 고개를 들며 웃었다. 그 웃음엔 이제 망설임이 없었다. 수업은 전과 같았다. 리듬은 반복됐고 박자는 익숙해졌다.
하지만 재호의 마음엔 이전과 전혀 다른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있는 것,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것, 그녀가 웃을 때 그 안에 진심이 담긴 것을 알아채는 것, 그 모든 순간이 하루하루 그를 바꿔놓고 있었다. 수업 막바지 강사가 말했다. 오늘도 마지막 곡 신청 받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늘 그렇듯 신청자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화영이 손을 들었다. 이번엔 제가 신청해 볼게요. 강사와 수강생들 모두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재호도 마찬가지였다. 화영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곡은 제가 언젠가 꼭 누군가와 추고 싶었던 곡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일 줄은 몰랐네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낮고 묵직한 멜로디, 하지만 중간에 한번 크게 반전을 이루는 구성. 화영은 무대 중앙에 섰고 재호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첫 스텝은 조심스러웠고 서로를 이끄는 움직임엔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라졌다. 그들은 같은 박자에 발을 맞췄고 같은 방향으로 돌았고 같은 타이밍에 숨을 쉬었다. 그 순간 교실 바닥에 내려앉은 햇살조차 그들의 발끝을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음악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크지 않은 하지만 따뜻한 박수였다. 화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엔 살짝 고인 눈물이 있었다. 재호는 그 눈을 보며 말했다. 이 곡 우리 처음 곡이자 처음으로 함께한 무대네요.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처음으로 움직인 날이에요. 수업이 끝난 뒤 둘은 함께 계단을 내려왔다. 화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춤추면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병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나 다시 춤춰볼까 해. 말했던 날이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좋은 사람이랑 추면 그건 춤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다. 오늘 그 말 생각났어요. 재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춤도 아니고 표정도 아니었다. 그냥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늦지 않았어. 봄은 그렇게 조용히 들어왔다. 바람은 아직 서늘했지만 해는 분명 더 오래 머물렀고 나뭇가지 끝엔 말도 없이 연두색이 올라왔다. 윤하영은 그 계절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문화센터 강당에 들어오면서 늘 입고 오던 어두운 계열의 카디건을 벗고 옅은 민트색 블라우스를 입고 왔다. 오늘 화사하시네요. 강재호가 말했다. 화영은 미소를 지었다. 겨우내 입었던 회색 옷들. 이제 좀 벗어도 되겠죠? 그 말에 재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지금 말한 건 옷 얘기만은 아니란 걸 그는 알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화영은 재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근처 집에 같이 들르실래요? 저녁은 아직 안 드셨죠? 재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집은 문화센터에서 도보로 7분,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좁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다. 작은 식탁, 낡은 전기밥솥, 3살 된 화분 하나. 모든 것이 오래된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따뜻했다. 그녀는 라면을 끓였다. 그것도 평범한 라면이 아니라 콩나물, 김치, 달걀을 넣은 정성 어린 진짜 라면이었다. 가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사람도 음식도 뭐든 과하지 않은 게 좋더라고요. 재호는 한 입 떠먹으며 말했다.
처음 누군가 집에 초대하신 거예요?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자 손님은 아예 처음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방 한쪽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리고 열쇠 하나를 꺼내 재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건 문구점에서 파는 아무 장식도 없는 평범한 철제 열쇠였다. 이건 현관문 여는 열쇠예요. 재호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봤다. 화영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혼자 기다리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재호는 아직 두려워요. 하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뉴스 보고 서로 말없이도 숨결이 느껴지는 저녁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 하루가 당신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호는 말없이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이 열쇠 혼자 계실 땐 잠가두세요. 그리고 내가 오기로 한 날엔 잠깐만 열어주세요. 화영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 위에 놓인 열쇠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온기가 느껴졌다. 그날 밤 재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들어오는 상상을 하며 아무도 없는 정적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지. 그건 젊은 시절의 설렘과는 전혀 다른 늦은 인생의 작은 떨림이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그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여운처럼 남았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어느 일요일, 윤아영은 집안을 유난히 꼼꼼히 정리했다. 방 구석에 먼지를 털고 식탁보를 새 것으로 바꾸고 그가 건넨 화분을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올려두었다. 거실 한복판에 낯선 두 개의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를 위한 자리, 하나는 딸을 위한 자리였다. 오늘은 그녀가 처음으로 두 사람을 마주 앉히는 날이었다. 화영의 딸은 직장인이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30대 후반, 결혼은 하지 않았고 늘 어머니의 혼자 삶을 당연하듯 받아들여왔다. 엄마는 그냥 혼자가 익숙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아이가 예전에 말한 적 있다. 그 말에 화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혼자가 익숙했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익숙함이 편안함이 아니란 걸 이제야 알게 됐다. 그날 오후 강재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손엔 작은 떡 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과하지 않게, 너무 작지도 않게. 화영은 그를 현관에서 맞이하며 작게 웃었다. 어색하죠?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딸이라면 당신처럼 따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화영의 딸은 긴 생머리에 트렌치 코트를 입고 들어왔다. 집 안 풍경을 둘러보며 엄마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말없이 바라봤다. 엄마 이분은? 화영은 조용히 말했다. 내 친구야. 그리고 앞으로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을 사람이야. 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셋이 앉아 마주한 식탁은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자리였다. 떡을 나누고 따뜻한 차를 따라주고 어색한 공기를 서로 조심스레 덜어냈다. 화영의 딸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화영은 한참을 바라보다 짧게 대답했다. 응,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있어. 그 말에 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한마디를 남겼다. 그럼 됐어요. 그게 다예요. 그날 저녁 재호가 현관을 나설 때 화영은 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란 느낌이 들어요. 재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늙은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청춘의 손보다 따뜻했다. 며칠 뒤 문화센터 강당. 마지막 수업날 강사는 커다란 거울 앞에서 둘에게 말했다. 두 분 덕분에 이 교실이 더 따뜻해졌어요. 오늘 마지막 곡 신청하시겠어요? 화영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저 말고 그가 고르도록 할게요. 재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아무 곡이나 괜찮습니다. 오늘은 음악보다 내 앞에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음악은 흘렀고 두 사람은 거울 앞에서 천천히 춤을 시작했다. 거울 속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이 조용히 움직였고 그 춤은 어느새 삶의 리듬이 되어 있었다.